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세일러문 물리학 2. 오늘은 또 누구를 용서하지 말까요? 오늘은 5번째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너로 정했습니다. 일과 에너지입니다. 자, 일과 에너지는 사실 뭐 문제풀이는 조금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응용이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나타낸 거 있죠.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감소량 완벽 이해. 요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돌리면 아마 문제 사실 일과 에너지 부분의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들 정리를 하는데 우선 이 일이라는 개념 그리고 사실 이거는요 이 중학교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 공부했어요. 일은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물체 전해주는 에너지라고 그랬거든요. 물체 전해주는 에너지. 그래서 중학교 때 우리가 F라는 힘으로, 자, 다시 1이라는 것은 F라는 힘으로 S만큼 밀어서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지만 일을 한 겁니다. 그쵸? 여러분 알겠지만, 그래서 과학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힘이 없는 경우, 힘이 없으면 당연히 물체에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힘을 안만 줘도 S가 없는 경우, 이게 없는 경우는 이건 일한 것이 아니다. 이런 걸 공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걸 통해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가장 중요한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체를 힘을 줘가지고 이만큼, S만큼, 자, F라는 힘을 줘서, 자, 여기는 F를 이제 대각선을 했지만 어떻든 F라는 힘을 줘서 S만큼 밀어 올리면 이만큼 결과가 발생했죠. 그러면 일한 만큼 뭐가 변하냐면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일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왜 변한다라고 했냐면 일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라고 해도 되지만 사실은 일이 브레이크를 밟는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갉아먹는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 그래서 변화라는 말로, 그걸 한꺼번에 표현하기 위해서 변화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얘가 이쪽으로 오기까지의 그 원인이 힘이잖아요. 힘을 통해서 S만큼 이 힘을 누적시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지금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만 따지기 때문에 F가 이쪽으로 작용해도 여기 지금 얘가 수평으로 이동했죠. 그럼 수평 방향의 힘만 작용됐다 해서 F 코사인 하나. 그러니까 중학교랑 똑같이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여기다 코사인 하나 넣어서 되게 있어 보이는데 그냥 이거예요. 됐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1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FS다. 그 얘기고, FS다는 얘기고, 1 운동 에너지를 선생님이 그냥 쓴 건데, 여기도 보면 1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 같다 해서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운동 안 하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2를 해주면, 얘는 어떻게 운동 에너지가 생겨요, 이 얘기예요. 필히 2를 했다고 하면, 우리 중학교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2를 했다고 하면, 얘가 이만큼 이동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했다는 얘기는 속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속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당연히 어떤 물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물체라는 거, 질량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되게 있어 보이지만 이걸 이렇게 쓸게요. 처음에 운동 안 할 때 1을 30 해주면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30 된다, 그 얘기예요. 1 해준 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한 거예요. 자, 10만큼 운동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20의 1을 해줬어요. 그럼 최종 운동 에너지는 얼마? 30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때 요 1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해서 대단하게 있어 보이는 요거는 뭐냐면 지금 요 1 해준 거 FS라는 것을 나타내 준 거예요. FS는 해가지고 좀 폼 잡아 보려고 하는 거지. FS는 라고 폼 잡으려고 하는 건데 이거 숫자로 쓰면 20은 이 얘기예요. 그럼 얼마? 나중에 30에서 얼마? 10을 빼주면 된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원래 10이었는데 20만큼 일해줬으니까 운동 에너지 30 됐다, 그 얘기거든.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짜임이 한 일 중에서 중력이 한 일과 마찰력이 한 일, 이것도 그냥 구분해놔서 그런데 그냥 이것도 일과 에너지 정리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줬으면 운동 에너지 변한다, 그 얘기거든요. 됐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처음에 여기 뭐 위에다가 중력이 하는 일을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중력이 한 일. 여기 그냥 가만히 놓았다. 그렇죠? 놓았다 그러면 처음에는 0이었어요. 운동 에너지가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F란 힘으로, 여기서 F는 중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mg란 힘으로 H만큼 일을 해줬다. 이게 바로 FS의 개념이거든. 그럼 운동에너지가, 나중 운동에너지가 변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mgH가 되는 거죠. 괜히 이제 복잡하게 이걸 나타내면 결과적으로 처음 위치가 H1이었고 두 번째 여기까지 왔을 때 V2가 됐을 때까지가 H2였다면 중력이 요 사이에서 변하는 운동, 쉽게 말하면은 요 에너지를 살펴보면 일의 양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만큼 일한 거잖아. 중력이 mg라는 힘으로 요만큼. 그럼 봐봐요. 처음에 정지에 있었는데 mg라는 힘으로 요 지금 요 높이 fs 대신에 요 지금 요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h1에서 h2 빼면 되죠. h1 빼기 h2 한 만큼이 한 1이에요. 그때 어떻게 되냐? 지금 2분의 1 mv 제곱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정지한 상태가 아니고 v1이라는 게 만약 있다고 하면 2분의 1 m v1의 제곱으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mg h1 빼기 h2만큼 일을 해줘서 글씨가 좀 안 좋은데 h2만큼 일을 해줬더니 나중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2의 제곱이 됐다. 그럼 결과적으로 해준 일의 양은 어떻게 돼? 뒤로 요거 넘겨주면 어떻게 요 빼주는 바로 요 내용이 되는 거죠. 되겠죠? 이해갑니까? 아까 봤던 거예요.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우리식으로 한번 선생님식으로 표현하면 처음에 정지하고 있는 물체의 중력이 30만큼 예를 들어서 중력이 3이었고 이동거리가 자 중력이 30으로 뭐 1m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0만큼 일을 줬다가 운동에너지 30 뺀다. 그 얘기고. 되겠죠? 원래 20만큼 운동했는데 중력이 요만큼 떨어뜨릴 때 일을 얼마만큼 했냐면 40만큼 했다. 그럼 나중 운동에너지는 60 될 거 아니에요. 그때 40은 라고 표현한 게 요거예요. 40은 60 빼기 20이다. 그 얘기. 아무것도 아니죠?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서 사실 일과 에너지 정리는 굉장히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에 대한 응용 문제 같은 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마찰력이 한 일인데 이건 운동 방향이 항상 반대 방향으로 일하니까 브레이크 밟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운동 에너지를 갉아먹는,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죽이는 경우가 되는 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는다라고만 표현한 게 아니고 변한다는 게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일한 양이 브레이크 밟은 만큼 양이 돼서 그것도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 변화랑 똑같다 이 얘기인데 원래 30 운동하고 있었다. 그때 마찰력이 어떻게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20만큼 운동 에너지를 갉아먹어서 일을 했어. 20만큼 정지하는 일을 했어. 정지시키는 일을 하면 나중 운동 에너지는 10으로 떨어진다. 이 녀석이 바로 브레이크 밟은 양인데 이거를 마찰력 곱하기 얘가 작용한 뭐 거리만큼 S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됐죠? 그랬더니 이것이 여기 보는 것처럼 처음 운동 에너지 V의 제곱에서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준 양, 요거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준 양과 같다 그랬는데 이것도 뭐냐면 잘 보세요. 결과적으로 뭐냐? 마이너스 20은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20은 어떻게 10 나중에서 처음을 뺀 것과 같다. 그냥 그 얘기니까 그냥 되게 뭐 요란하기만 한 거지 굉장히 단순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 뭐 문제풀이는 사실 요 내용만 나오면 편하지만 얘들은 이제 물체를 2개, 3개 연결하고 이제 그 한 운동 에너지 정리뿐만 아니라 이제 포텐셜 에너지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한번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포물선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내용 살펴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세일러문 물리학 2에서 2강이죠. 2강의 물체 운동 1에서 포물선 운동을 다뤘어요. 이걸 그냥 에너지로만 적용하면 된다. 그냥 에너지로 적용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건 일이니까 잘 보세요. FS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힘이라는 거 우리가 미리 구했고 S라는 것만 적용하면 되는 거다. 그럼 F라는 거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MA를 할 수 있고, 그쵸? 거기에다가 S를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S마저도 이제 이렇게도 물어보기도 한 거,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이제 가속도가 나왔을 때, 이 S라는 건 또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냐면,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니까 2분의 1 해줘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뺄게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토탈 이걸 다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M, A, 그 다음에 VT가 되죠.
그럼 여기다가 봐봐요. m에다가 v가 있죠. v가 있고 at가 있는데 at가 뭐야? 속력이잖아. 그럼 이거 해주면 결과적으로 mv 제곱이 되는 거예요. 아까 평균값 2분의 1 뺐으니까 이거 평균값 넣어주면 2분의 1 mv 제곱. 됐죠? 바로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거 외웠잖아. 등가속도 운동곡식. EAS는 뭐 V제곱 빼기 V5의 제곱. 이게 이거야. AS 여기 있지? 이것 때문에 변화량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거든. 델타 2분의 1 MV 제곱. 그쵸? 근데 이 2를 여기다 넘겨주고 질량 없애주면 이 1로 넘겨주면 ES는 아까 이거 변하니까 이렇게 풀어서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되겠죠? 바로 이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적용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선생님도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만 준비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포물선 운동 이것도 잘 헷갈리는 분들은 포물선 운동 완벽히 이거 한번 보고 오면 공식을 너무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것은 꼭 한번 얘기하면은 이걸 꼭 한번 정리하고 오세요. 잘 안 되면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괜히 그거 아는 거 같다고 하면서 이거 들어봐야 별 효과가 없어요. 이거부터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면 그만큼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꼭 정리하고 지금 이제 이 역학적 에너지 구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얘가 V5라는 이 대각선을 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수평과 수직으로 나누면 끝이라 그랬죠. 그럼 수평 속력은 자 여기서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수평 속력은 V5 VX로 해야 되지. VX 수평 성분은 이 V5 원래 요 대각선 선분의 요거 그쵸? 그러니까 세타가 바라보는 게 사인 값이니까 어떻게 X 성분이 코사인 세타 되겠죠? 이러고 아무런 힘을 안 받아요. 이쪽으로 계속 똑같이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쵸? 만약에 힘을 이쪽으로 뭐 누가 잡아당긴 애가 있거나 이쪽을 못 가게 하는 애가 있으면 이게 줄거나 늘거나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 그래서 이걸로 포물선 운동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 방향 속력 같은 경우는 얘도 처음 속력은 이제 요거니까 세타가 바라보는 VO 어떻게 VO 사인 세타. 글씨가 왜 안 써지죠 오늘? 사인 세타 있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지구가 밑에 깔려 있어서 계속 1초마다 어떻게 가지마 얼마? G씩 1초마다 시간에 따라서 계속 못 가게 속력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GT가 된다. 됐죠? 이게 바로 중력 효과 아니겠어요? 요항. 그러니까 사실 처음 던지고 무중력 상태면 그냥 이대로 쭉 가면 되는 건데 얘는 그대로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중력에 대한 효과가 이제 중력에 대한 효과항이 이쪽에 들어간 거죠. 이해가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발사 시 처음 역학적 에너지와 그 다음에 어느 지점, t초의 어느 지점이든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구해볼게요. 역학적 에너지를 하면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이니까 다 여기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가지고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보세요. 그냥 여기 던졌을 때 요 부분에서 딱 출발하는 순간에 초기 속력이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초기 속력이 요거잖아요. 요거 그쵸? 요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mv제곱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0이라고 되는 겁니다. 그걸 다시 VO의 x제곱 플러스 VO y제곱으로 나누는 것 뿐이죠. 되겠죠? 그래. 이걸 한번 선생님이 증명을 한번 간단하게 하면 처음에 이게 던진 거 2분의 1 mVO의 제곱은 이제 0이에요. 포텐셜 에너지는 없는데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성분 속력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2분의 1 m에다가 자 2분의 1 m에다가 그 다음에 vx의 제곱 플러스 vy의 제곱이 됩니다. 주의할 거는 여러분 vx 플러스 vy의 제곱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에는 2vx vy라는 텀이 하나 더 생겨. 이거랑 다른 거지. 아시겠죠? 이 원본은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빗변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요게 돼야 된다는 거 그거 여러분 좀 기억해 두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요거를 그대로 풀어주면 되죠. 그러면 자 그대로 풀겠습니다. 2분의 1 m이라는 거 두고 vx 우리 요거잖아. 그죠? 그래서 vo 코사인 세타의 잠깐 오늘 이게 되게 오늘 여기가 습해서요. 선생님이 이 태블릿을 쓰는데 손에서 막 쩍쩍 붙어가지고
핑계야. 그 안 붙었을 때는 무슨 글씨 이뻤나. 자, 이쁘게 봐주세요. 자, 자, 이렇게 그냥 중괄호를 쓰고 할게요. 그러면 x제곱, 요거 제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VO 코사인 세타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거 해주면 되죠. 요거 해주면 되죠. VO 사인 세타 빼기 GT에다가 요거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건데, 딱 봐봐요. 우선 초기 발사시기 때문에 t가 0이거든. 그러니까 이 항은 없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VO 제곱이라는 거 묶어주고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 녀석이 1이 되고 아까 앞에 있는 2분의 1 m이라는 거 나오니까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초기 운동 에너지만 있다.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없이 초기 운동 에너지만 있다. 바로 요겁니다. 요 값을 우리가 지저분하게 해도 결과적으로 이 값이다. 똑같다. 이제 그렇게 나타낸 겁니다. 됐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t초일 때 어느 지점이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어떤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생기느냐, 요 녀석인데, 요 풀이 과정인데, 요거 한번 선생님 볼게요.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도 시간에 따라 변할 것이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도 시간에 따라 변할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의 m, 그 다음에 v제곱이죠. 그대로 이것도 vx제곱, vy제곱 하는데 이제 이 항이 아까는 사라졌잖아요. t가 0이었어요. 근데 이 항이 살아남은 것밖에 없어. 그래서 2분의 1에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중괄호 하고 vo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에 2분의 1 앞으로 뺐나요? 그러면 vo 사인이 잘 안 돼. 사인 세타 빼기 gt의 제곱을 해주면 돼요. 요게 t초일 때 여기서 보면 t로 표시한 거죠. t초일 때 t가 살아있어요. 이때 운동 에너지가 되겠고, 그때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구해볼게요. 포텐셜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어느 지점이든 간에 t초 후에 mg h가 됩니다. 맞잖아. mg라는 힘으로 얼마만큼. 그럼 이게 mg h인데, 자, 다시 한번 쓰면 mg에다 h를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이 h 높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걸로 던졌죠. 그러니까 VO 사인으로 던졌단 말이야. 여기 VO 사인으로 던졌어. 처음 속력은 이제 거리 h, 거리를 구하는 건데, 처음 속력 VO 사인. 그 다음 나중 속력은 VO 사인 세타에다 빼기 GT만큼 못 올라갈 거 아니야. T초가 지난 다음에. 처음 속력, 나중 속력, 평균해주고 얼마만큼? T만큼. 이게 H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것도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거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계산하면 mg 곱하기 VO 사인, VO 사인 세타, VO 사인 세타 두 개가 있고 TT 곱하죠. 요거 한번 선생님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mg에다가 VOT 다 곱해져, t가 다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봐봐요. 2VO 사인 세타니까 2 나눠주면 그냥 VOT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되겠고, 그 다음 요 녀석은 2분의 1 살아있는 상황에서 빼기 2분의 1 GT의 제곱이 되죠. 그럼 여러분 봐봐요. 이것도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중력 효과야. 그럼 요거는 뭐야? MGH 맞잖아. V 곱하기 T, 처음 속력 곱하기 T, 처음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잖아. 그런데 이제 그 VO 사인 세타라는 요 두 개가 묶여 있는 게 요 Y방향 성분이라서 그렇지 결과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되겠죠? 예,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구했으니까 요 녀석하고 지금 구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합쳐주면 결과적으로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탄생되는 거죠. 탄생은 아니고 대단한 건 아니니까.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봐봐요. 복잡해 보이지만 자 2분의 1 m에다가 2분의 1 m에다가 요거 풀어 헤쳐지게 되면 잘 보세요.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한 거 나누면 결과적으로 아까 봤던 2분의 1 m VO의 제곱이 돼요.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하면 1이 되니까. 됐죠? 그 상태에서 지금 남은 거 요거 진짜 지우고 한번 깨끗이 한번 써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녀석을 해보게 되면 자, 이제 얘들 더 할 겁니다. 얘들을 더하게 되면 쓸 데가 없네. 쓰려고 했는데
요거를 지우고 쓸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지우고 새로 합시다. 자, 이거 우리가 다 이해했으니까 지우고 새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각각 t초일 때입니다. 그러면 2분의 1 m에다가 아까 기억나죠? v의 vo의 제곱 그리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vo 제곱 사인 세타. 그 다음 요항이 이제 제곱을 하면 요항이 나오는 거예요. 2vo 그 다음에 gt t까지 곱해줘서 사인 세타 그리고 플러스 g제곱 t제곱 나오고 이게 아까 운동 에너지 풀어 헤친 겁니다. 그 다음 아까 봤던 이제 그 포텐셜 에너지 mg vot 사인 세타 그리고 빼기 2분의 1 중력에 대한 효과 부분 mg제곱 t제곱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요 녀석은 다 뭘로 vo 제곱으로 나타내지죠. 왜냐면 코사인 제곱하고 사인 제곱 여기 제곱들이 다 빠졌냐. 여기 제곱이죠.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사인 세타 제곱은 1이니까 그리고 요 상황에서 자 mg vot 사인 세타하고 거기에 지금 2분의 1 곱하니까 얘네들이 이 항이 사라져 버리죠. 요거 2분의 1 m 하니까 요거 없어지고 m이 붙거든요. mvog t 사인 세타 mvog t 사인 세타 그러니까 요 항하고 요 항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2분의 1 m g제곱 t제곱 빼기 2분의 1 m g제곱 t제곱 요 항도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남은 거는 요거밖에 안 남아요. 요거밖에.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 2분의 1 n vo의 제곱 나니까 어느 지점이 되건 다 역학적 에너지는 초기에 던졌을 때 운동 에너지와 같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즉 시간에 관계없이 어떤 t초일 때도 초기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 포물선 운동 끝날 때까지 보존된다는 게 바로 이 내용이죠.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중간중간 역학적 에너지 푸는 거 약간 귀찮긴 하지만 요거 한 2번 정도 여러분들이 직접 뭐 이렇게 전개하고 이런 거 좀 해보면 되는 거라서 너무 어렵지 않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단 여기서는 이게 보존되는 이유는 중력 외에는 또 다른 힘, 뭐 마찰력이나 공기저항 이런 건 없기 때문입니다. 잘 보면 알겠지만 마찰력이나 공기저항의 항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처음 던졌을 때와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처음 던졌을 때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중력 때문에 변하는 포텐셜 에너지만 고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단진자와 역학적 에너지를 해가지고 단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선생님 좀 특별하게 원운동 관련 총정리를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할게요.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뭐 수능 물리학 2도 마찬가지지만 대학 물리 공부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뭐 수험생분들 이런 분들도 원운동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 원운동 하나면 사실 만류인력 그다음에 진자에 대한 복원력이라던가 탄성 복원력을 적용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무수히 많은 문제들 있죠. 그게 되게 단순해집니다. 너무 쉬워져요. 그런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우선은 이 원운동이라는 걸 우리가 앞서서 단원에서 원운동 여러분들 세일러문 물리학 3강에서 물체운동 2번째 시간에서 이걸 다뤘는데 여기서 이 녀석만 띄어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아예 끝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띄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운동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공식은 막 정확하게 미분을 하고 해서 하면은 확실한데 그거는 선생님이 이제 내생남녀 물리학 2에서 10강에서 단진동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 여기서 완벽하게 선생님 설명을 했고요. 특히 대학 물리학 같은 거 필요한 친구들은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공부하면 되고 여기서는 요거를 간단하게 이해를 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특히 여기에 대한 뭐 원운동에 대한 공식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진자에 대한 주기, 용철 진자 주기 그 다음에 맨 처음에 공부했던 뭐 탈출 속력이라던가 원운동 뭐 케플러 법칙 이게 다 요걸로 하나로 다 나와요. 그걸 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되게 양이 많은 것처럼 느끼지만 선생님이 이걸 그냥 딱 완벽하게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할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가 세타고요. 요 호가 s입니다. 근데 세타와 s는 같이 가요. 세타가 커지면 s도 같이 길어지죠. 근데 얘네들을 매개하는 애가 뭐냐면 세타와도 관련된 게 바로 뭐냐? r이고요. 요 반지름 r 원운동에서 s하고도 매개되는 애가 바로 요 r이라는 거예요. 세타나 s나. 그래서 이걸 이해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세타와 자 s부터 쓸게요. s는 세타와 비례하는데 이거를 매개해준 애가 뭐다? 그렇죠. 얘네들의 반지름 r이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속력이라는 것은 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선속력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세타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각도가 돌아가는 각속도가 나와요. 그걸 역시 매개준 애는 r이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시간으로 나눠줘서 내려주고 요거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요건 그대로 내려주고. 이해됐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원운동을 하는데 항상 그렇잖아. 거리, 응? 속력, 그 다음 뭐 나와야 돼? 가속도 나와야 돼. 가속도. 근데 이 원운동을 유지시키는 가속도는 잘 보세요. 요거거든요. 구심 가속도. 얘는요. 잘 보세요. 이건 선생님이 이제 미분으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해하기 편하게 굉장히 러프하게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선속력과 돌아가려는 각속도가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걸 벡터적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선속력 이렇게 막 가려는 속력과 얘는 각도로 돌아가는 속력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속력과도 관계 있고 그 다음에 각속력과도 관계가 있다. 각속도와도 관계 있다. 끝난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모든 게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사실은 원운동에 대한 가속도 구한 거니까 힘 효과 구한 거니까 그냥 원천적으로 힘을 구해보자. 이게 구심력이거든요. 얘들이 이렇게 돌아갈 때마다 이쪽으로 나가려고 해도 가지마 하고 잡아당기고 이쪽으로 나가려고 해도 가지마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원운동을 유지하는 구심력. 이 구심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구심력은 글씨가 왜 이렇게 안 써지지? 구심력은 이게 다 이 태블릿 PC가 안 좋아서 그래요. 이게 이 태블릿 보드가 원래 이 장애는요 도구를 탓하는 겁니다. 도구를 그냥 힘은 그냥 어떤 애한테 이 M이라는 애한테 얼마만큼 힘의 효과를 가했냐 이거거든. 그냥 구심력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운동 할 때 구심 가속도 구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M은 V M 선속력 곱하기 요 각속도라는 거 이걸로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요거 하나만 여러분 기억해놓으면 모두 끝나는 거지. 그런데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선속력하고 각속도 같이 있으니까 정신없다 이거지. 그래서 선속력 표현 있죠. 선속력 표현으로 나타내 보겠다. 즉 각속도를 없애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요거를 잘 적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각속도는 R분의 V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뭐를 대입하면 되냐? R분의 V를 대입하면 자 어떻게 표현합니까? M 곱하기 A인데 A가 뭐가 되냐? 그렇지. R분의 V 하면 R분의 V 제곱이 되는 거예요. MA예요 이게. 두 번째로는 각속도로만 표현하겠다. 각속도로만 표현하겠다라고 하면 각속도로만 표현하게 됐다면 이 선속도 표현을 제거해주면 돼요. 그럼 V 대신에 R오메가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지. 여기다가 R오메가를 대입해주면 M 곱하기 A인데 A가 어떻게 되냐면 R오메가에다 오메가 제곱이니까 R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예요. 저기도 파란색 썼으니까 여기도 파란색으로 쓰자. R오메가의 제곱. 요게 A. F는 MA. F는 MA 요겁니다. 특히 주의할 거는 여러분 주기 구하는 거 있죠. 주기 구하는 식을 유도할 때만 요거 쓰면 굉장히 간편해져요. 왜냐면은 오메가라는 것은 2파이 F라는 거. 그쵸? 이 원운동으로 돌아가는 각속도라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걸 투영하면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진동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돌아가는 거를 훌라후프를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진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원을 돌아가면서 진동식으로 표현을 나타내는 게 바로 각속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진동수는 주기와 반비례이거든요. 이거 뒤집어 엎으면 이 식에서 이거 뒤집어 엎으면 그냥 주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심력이라는 것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해 놓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이 구심력이 과연 어떤 이 원운동을 유지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걸로 적용할 수 있느냐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배우는 과정에서는.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구가 있고 뭐 달이 있다. 혹은 태양이 있고 행성이 있다.
지구가 있고 인공위성이 있다. 그럴 때는 이 인공위성을 못 도망가게 만드는 구심력이 어떤 힘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 그렇지, 만류인력이야. 만류인력과 요 녀석이 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진자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그려놨긴 했지만 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또각또각 또각또각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것도 원운동의 일부라고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진자의 복원력 있죠. 복원력 역시 뭐 이 진자의 복원력이 구심력하고 똑같은 형태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투사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탄성력 있죠. 탄성 복원력, 이것도 복원력. 용철, 요 부분만 했지만 용철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띠용띠용띠용, 아까 보여준 것처럼 띠용띠용띠용띠용, 여기 용철 연결돼서, 뭐 용철이 이렇게 그려. 물체 달렸고 용철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 이렇게 단진동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구심력으로 놓게 되면 모든 내용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요거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봤지만 원운동에 대한 총정리, 요거 한 두세 번만 써보면 여러분들 이거 나와요. A는 V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요거 우리 하나 원운동 하는 거 일부분 띄워가지고 이렇게 R이 매개한다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녀석을 나타내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심력이라는 건 그렇다면 F는 MA인데 요 A에 해당하는 게 요 녀석이었죠. 요것만 넣어주면 끝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세 가지를 적용을 해줄 겁니다. 첫 번째는 만류인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경우, 두 번째는 진자의 복원력이 바로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경우, 세 번째는 용철의 탄성 복원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경우. 이게 단데 이걸 각각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정리를 못하니까 되게 양이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봐봐, 지금 MA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M 곱하기 A인데 선속력으로만 나타나게 표현하면 M 곱하기 R분의 V제곱, 요거 써가지고, 그 다음에 각속도 표현을 하면 N 곱하기 A가 뭐 R 오메가 제곱, 이렇게만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는 마치 예전에 전기 공부할 때 전력에서 P는 VI 해가지고 얼마짜리 금액권으로 만원짜리로 한 장이냐, 그러면 만원이라는 돈을 가져온다. 5,000원짜리 두 장, 전압 두 개에다가, 그러니까 금액권 두 장에다가 전류는 두 개,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걸 프로에 쳐가지고, 그쵸? 그럼 기억나죠? 요 I는 어떻게 V를 R로 나눠준 오메가 법칙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썼어? 뭐 병렬 연결일 때는 무슨 R분의 V제곱이니 I제곱분의 R이니 막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거잖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만 바꿔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요 원칙을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색깔이 이렇게 요거 그러면 여러분 봐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선생님이 한 번에 싹 정리를 할게요. 한 번에 싹. 지금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케플러 법칙도 이걸로 다 유도할 수 있고, 케플러 법칙은 주기의 제곱은 어떻게 운동하는 요거 지름 있잖아요. 얘들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것도 유도할 수 있고, 인공위성의 속력 이런 거 다 유도할 수 있어. 이걸로 다 끝나는 거야. 그럼 이게 원운동, 인공위성을 원운동 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거에 지금 힘이 구심력인데 그 구심력이 만류인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한다 이겁니다.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써볼게요. 만류인력은 G에다가, 자, 파란색으로 할까요? G에다가 라지 m, 스몰 m,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 R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때 구심력은 F는 MA거든. M 어떻게? A인데 선성력 표현으로 먼저 해볼게. 그러면 R분의 V제곱이 돼. 됐죠? 그럼 봐봐. 요 지금 만류인력 이런 것들은 다 질량 사라지고 R 없어지면서 어떻게 되니까 요 R이 하나가 사라지죠. 그럼 봐봐, 끝났어요. V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GM의 R이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건데 V로 할게. V. 자, 이거 딱 없애주면 이렇게 해서 끝난 거야. 반지름에 따라서 어떻게 회전하는 인공위성의 속력을 우리가 구한 거지. 이해갑니까?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리 공부할 때 이걸 갖다가 V는 루트 GM 분의 R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 진짜 물리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것도 한번 유도해보자고. 항상 선생님이 그때 앞선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있는 지구가, 예를 들어서 지구가 여기는 인공위성 잡아당길 때 지구의 질량이 세면 자기 질량은 상관없어. 인공위성 입장에서 지금 표현하는 거니까 라지 M이 잡아당겨서 나 돌고 있어요, 그 얘기야. 라지 M이 세면 셀수록, M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속력은 빨라지겠지. 세게 잡아당기니까 팽팽팽팽 도는 거야. 질량 큰 애가 잡아당기니까. R이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R이 멀어지면, R이 커지게 되면 더 멀리서 하니까 이 M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겠죠. 얘가 잡아당기는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속력은 줄어든다. 근데 왜 루트 씌워줘야 된다 그랬어? 우리가 항상 2분의 1 mv 제곱 운동에너지로 표현하면 V라는 것은 항상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 물리에서 여러분 봐봐. 항상 2분의 1이라는 표현은 뭐라 그랬어요? 평균의 흔적이고, 속력 계산할 때 보면은 대부분 이제 에너지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루트 같은 거 들어간단 말이야. 됐죠?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 선생님이 정리하기 전에는 뭘 하나, 주기를 요 녀석으로, 주기는 항상 요 녀석으로 해결하면 간단한데, 이거를 요걸로 안 하고 그 전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인공위성의 주기를 살펴볼 때 얘가 이게 한 바퀴를 도는 거를 2πr이라는 것을 어떻게 t라는 시간으로 도는 속력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얘가 돌아가는 속력을 우리가 t로 한다면 2πr을 어떻게 v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도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주기라는 걸 구하고 싶은데, 자, 주기라는 녀석은, 자, 주기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2πr을 v로 나눠주니까 v가 구한 요걸로 나눠주는 거야. 2π는 여기 나오고, 자, 여기서 보면 r이라는 거 위에 있는데 요거 뒤집어져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그렇죠, r 세제곱 그 다음에 gm이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뭘 유도한 거야? 이게 요거 제곱해주면 t의 제곱은, 주기의 제곱은 얘들 떨어진, 얘들 행성간에 떨어진 요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조화의 법칙이잖아. 이게 케플러 법칙을 이렇게 해서 유도를 했단 말이야. 되겠죠? 참고로 여기서 우리가 탈출 속력도 구했잖아. 얘는 이제 얘가 원운동 할 때고, 얘가 탈출할 때는 어떻게? 요거의 2배였다. V는 2gm 그 다음에 r이다. 요거는 탈출 속력이었지. 요거는 탈출 탈출 속력. 글씨 좀 잘 써주면 어떻게 되게 멋있어 보일 텐데, 이 글씨가 안 써지니까 무슨 뭐 그냥 웃기잖아. 이게 멋있는 내용 얘기하고 있는데. 됐죠? 그런데 보세요. 요렇게 과정에 가도 되지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 가지 표현으로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선속력 표현과 그 다음에 각속력 표현인데, 이 각속력 표현이 바로 주기 구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선속력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으면 요 녀석을 똑같이 적용해서 우리가 주기를 바로 구해볼게요. 주기를 바로 구해볼게요. 그럼 봐봐요. 구심력은 뭐냐면 MA인데 이때는 뭘로 표현한다? 그렇지. R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해서 그냥 A를 각속도에 표현을 하고 주기를 구하기 위해서, 그때 이 구심력에 작용하는 것은 이 상황, 똑같은 상황에서는 만류 인력이었다. 이렇게. 그러면 M은 역시 사라져 버리게 되겠고요. 자, 보세요. R 하나 없어지면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세제곱이 돼버리죠. 바로 써버릴게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를 구하는 거니까 이 오메가 제곱으로 뽑아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gm의 어떻게 r의 세제곱이 되는데, 이 오메가 제곱이 2파이 f의 전체 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주기분의 1이니까 이제 주기로 나타내게 되면 2파이 나오고 이로 넘겨주고 루트 씌워주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gm의 r 세제곱이 돼가지고 주기의 제곱은 이 길이 반지름 얘네들 간에 타원의 반지름의 세제곱에 이제 비례한다는 뭐 조화의 법칙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얘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애시당초 우리는 처음에 각속도를 활용하지 않는 걸로 봤었을 때는 지금 잠깐 지우고 여기 보면 아까 다 지웠구나. 결과적으로 얘가 이러한 운동을 할 때 어떤 속력으로 돌고 있어요 해가지고 주기를 구해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걸 좀 습관을 들이라고. 구심력을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가 선속력에 대한 표현이 필요하거나 각속도가 필요 없이 그럴 땐 이걸로 표현해 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원운동에 대한 속력 구하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주기에 대한 표현을 할 때는 이런 표현으로 구심력을 나타내서 그것이 만류인력일 때는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 우리가 봤던 그때 어느 궤도에서 이 위성이 돌고 있는 속력이라던가, 그렇죠? 그 다음에 케플러 법칙 다 유도했잖아요. 끝난 거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진자의 복원력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자, 이것도 진자의 복원력을 90력으로 놓게 되면 진자의 주기 같은 건 이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진자의 90력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F는 MA인데 이제 주기를 구할 거니까 어떻게? 어떤 표현식? M, R, 오메가의 제곱으로 표현해서 요 90력이 바로 뭘로 작용하냐면 진자의 복원력으로 작용하면 된다. 이제 진자의 복원력만 구하면 되는데 복원력은 여기서는 요 녀석이거든요. 됐죠? 여기를 L로 잡고 세타로 잡고 요때 이만큼 사실 요게 굉장히 긴 진자를 우리가 근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X로 돼 있지만 여기가 X로 돼 있지만 선생님은 그냥 편의상 이렇게 X만큼 장전했다고 생각할게요. 여기 X만큼 중앙점에서 균형점에서 쭉 X만큼 장전해서 발사하면은 왔다 갔다 하죠. 요걸 X로 놓고 한번 해볼게요. 어떻든 복원력은 요거 구하는 거거든. 이해가죠? 요겁니다. 그럼 요 큰 삼각형하고 요 작은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그럼 요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랑 그냥 평행이동하면 똑같은 거니까 벡터적으로. 즉 복원력은 여기서 말하면 뭐냐면 mg. 자, 요 상황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밑으로 작용하는 수직적으로 작용하는 게 mg죠. 중력이죠. 그렇죠? 코사인이 바라보는 게 사인 값. 즉 복원력은 mg 사인 세타. 뭐 마이너스 이런 건 신경 쓰지 말고 mg 사인 세타가 되겠고 요 성분은 이제 mg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복원력 끝났어요. 요것만 우리가 벡터적으로 분해하면 할 수 있으면 이 진자의 복원력이라는 것은 mg 사인 나 이 사인이 진짜 안 되네. 사인 세타다. 근데 이제 이 세타라는 게 조금 보기 싫다 이거지. 왜냐면 원운동에서 세타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힘들어 했잖아. 그러니까 요 세타를 갖다가 좀 없애주는 작업을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그럼 이제 긴 요 큰 삼각형 있죠. 요걸 활용해 보는 거예요. L 곱하기 사인 세타 해준 게 마주보는 각 X가 되죠. 그래서 요 큰 삼각형에서는 요 복원력에서 지금 우리가 요거 구한 거예요. 복원력 요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L 사인 세타가 X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인 세타라는 것은 L분의 X가 됩니다. 즉 이 진자의 복원력은 요 사인 대신에 요것만 적용해 주면 자 복원력 다시 쓸게요. 진자에서의 복원력은 mg에 어떻게 된다? 그렇죠. L분의 X입니다. 자, 요것도 외우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의미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요거 M하고 C 따로 안 하고 그냥 하나를 묶어볼게요. 중력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복원력이 진자의 복원력이 커진다 이 얘기야. 당연하지. 중력 때문에 지금 이게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에 복원력이지 중력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이만큼 장전해 놓으면 여기 동동 떠 있다니까.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된다? 이 잡아당긴 힘 때문에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당기는 게 세면 쓸수록 어떻게 된다? 빨리빨리 돌아오니까, 그치? 빨리빨리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복원력이 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복원력이라고 복원력이라고 쓸게요. 지우고 한글로 쓰자. 보기 편하게. 복원력이 커진다. 됐죠? 대신에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L이라는 것은 얘가 커지면 복원력이 떨어지죠. 왜냐면 지금 봐봐요. 중력에 대한 효과가 이거였단 말이야. 중력에 대한 효과가 요 녀석인데 이거 색깔이 중력에 대한 효과가 요 녀석이었는데 이 L이라는 녀석은 중력과 반대 방향이잖아. 어떻든 반대 방향. 그러니까 중력과 반대기 때문에 얘가 커지면 복원력은 떨어진다. 중력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얘는 중력과 반대이기 때문에 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복원력이 떨어진다. 그 얘기고 마지막으로 이거 장전하는 거에 따라서 X라는 게 커지게 되면 뭐 가만히 있으면 복원력 없잖아. 요홍철도 늘리지 않으면 요홍철의 복원력이라는 게 제로야. 근데 요홍철을 이만큼 늘리는 것보다 요만큼 늘리는 것보다 이만큼 늘리면 더 복원력이 세지는 것처럼 이만큼 퍼티베이션을 더 세게 주면 줄수록 더 많이 장전할수록 복원력은 커진다. 그래서 잘 보면 mg하고 x는 이 복원력에 대해서 위로 올라가 있고요. mg하고 x는 색깔이 올라가 있고 위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l은 밑으로 깔린 겁니다. 됐죠? 그럼 이 진자의 주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주기를 구하는 건 이거를 뭘로? 이만큼 큰 원에서 그 일부분만 우리가 생각한다고 보면 돼요. 그럼 어떻게? 자, 우선은 주기를 구하는 거니까 이 표현을 쓰자고요. 그래서 지금 요 90력이 mr 오메가의 제곱인데 여기서 이 지금 90력에 해당하는 게 바로 진자의
도건역이다. mg L분의 x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m이라는 것은 바로 삭제가 돼버리죠. 어차피 중력 관련된 건 질량은 다 삭제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x하고 r인데 이게 둘 다 xr은 결과적으로 같은 거리 요소거든요. 그래서 같은 거리만큼 됐다고 약분을 하자. 이게 이제 그 미분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선생님이 자세하게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다 거리 요소니까 요게 뭐 아까 보면 요 반지름하고 요 x하고 있는데 그냥 반지름만큼 늘렸다고 생각해. 그냥 그래도 내가 러프하게 유도하는 거니까 그냥 거리 요소 그냥 약분시키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오메가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L분의 G라는 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됐죠? 그럼 죽이라는 거 바로 어떻게? 요거에 뒤집으면 되는 거잖아. 뒤집어서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2파이 나오고 그 다음에 GL이 됩니다. 됐죠? 그럼 요 녀석도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고. 무조건 2파이분 루트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바로 유도도 할 수 있는데 선생님 그냥 이게 유도를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물론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선생님도 외워지긴 했지만 여러분 요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겁니다. 한번 봐봐요. L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 중력과 반대였잖아. 그러면 요거부터 해볼까? 요거 G가 커질수록 중력의 효과가 커지니까 이렇게 했는데 세게 잡아당기니까 빨리 와 어서 와 빨리 와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 주기가 어떻게 돼?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얘가 커지면. 그래서 얘가 커지면 주기는 짧아진다. 그래서 밑으로 깔리는 거고요. L은 중력과 반대적인 성질이라고 그랬죠. 얘가 길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주기가 잘 안 오는 거지. 중력에 반해서 이제 반대적인 거니까 중력이 빨리 와서 얘를 진자 운동을 잘 못 시키게, 요 진동을 줄이는 그런 역할이라고 했다고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중력과 반대니까 얘가 길어지면 안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기가 길어지는. 그래서 위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얘가 커지면 얘가 같이 커지기 때문에. 아시겠죠?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됐죠?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탄성보공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했을 경우, 이것도 이제 중력이 있어서 밑으로 된 용처럼 조금 여러분도 주의해야 될 게, 중력 때문에 늘어난 양하고 그 다음에 탄성력을 같이 그려야 되니까, 이거를 아까 선생님 표현한 것처럼 질량이 이렇게 달려서 얘가 용철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진동하는 걸 살펴봐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시하게 다루는 이 탄성에 의해서 진동하는 이 가속도는 A가 이런 식으로 돼서 요거의 일부분만 따지면 아까 원운동의 가속도랑 어떻게 매칭을 시킬 수 있단 말이야. 띠용띠용띠용띠용.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건 중력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됐죠?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주기, 용철 진자의 주기를 구하는 걸 한다고 보면 구심력을 어떤 표현을 쓴다? 그렇지, 각속도 표현이 있는 걸 쓰면 돼. 그래서 F는 MA에서 M, 자 파란색으로 쓸게요. MA 대신에 R 오메가 제곱 쓰자고. 지금 이 구심력이 여기서는 뭐 탄성 복원력과 같다. 탄성력은 뭐야? 마이너스 KX잖아요, 여러분. F는 용철에서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KX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아까도 봤지만 이 반지름만큼 늘렸다고 해. 그럼 이 거리적인 요소 날려버리자고. 여기선 질량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중력에 대한 효과를 지금 없앴어요. 중력까지 포함하면 약간 좀 귀찮아지니까 중력이 없어도 얘는 띠용띠용띠용띠용 용철에 의해서만 작용하는 거잖아. 그럼 봐봐요. 오메가 제곱이란 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MK예요. 맞죠? 그렇다면 이거 T로 다시 나타내게 되면 2파이 살아나고 위로 올라가고 요거 루트 씌워주면 어떻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되거든요. 맞죠? 그럼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M이 커졌어. 질량이 커지면 주기가 길어진대. 왜냐하면 용철이 지금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질량이 크면 버티거든. 안 가 이거야. 빨리 와 그런데 안 가 이거거든. 용철 말 안 들어. 안 가 하니까 이 주기가 어떻게 길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커지면 얘도 오래 걸린다. 되돌아오는데 오래 걸린다 이 얘기야.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반면에 자 K라는 건 용철의 특징이잖아. 용철의 특징인데 용철의 특징이 세졌단 말이야. 그럼 빨리 오겠지. 그러니까 주기가 짧아진다고. 빨랑빨랑 와 이런단 말이야. 어딜 버텨 빨리 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K가 작아져. 그러니까 여기 또 써볼게요. K가 커져서 용철이 셀수록 빨랑빨랑 돌아오기 때문에 주기는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금방 돌아와 버리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적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좀 선생님이 쭉 선생님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졌죠? 길어졌지만 이걸 한 번에 정리하면 이래요. 잘 보세요.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이거 외우지 말고 요 R이 매개한다는 관계로 여기까지 뽑아내자고. 그럼 이거를 이 원운동을 유지하는 구심 가속도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심력이라는 거는 그 가속도에다 질량을 곱해주면 된다. 가속도는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요겁니다. 근데 요걸 두 가지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선속력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V와 그러니까 선속도와 각속도를 매개하는 게 R이었다. 서로 매개하는 게 R. 그럼 선속력 표현을 하게 주게 되면 M R분의 V 제곱. 그 다음에 각속도 표현하면 M, R,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만 해주고 구심력이 만류인력이었다. 그러면 G, M, M의 R 제곱. 진자 복원력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중력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퍼티베이션 해준 거랑 비례하고 장전해 준 거랑 비례하고 길이에 진자의 길이엔 반비례하는 이런 복원력, 진자의 복원력. 탄성력은 KX 쉽죠. 요것들 맞춰가지고 만약에 주기를 구하는 거다 하면은 요걸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기로. 그 다음에 원운동 있죠. 원운동에서 선속력을 구하라 그러면 요 표현을 해가지고 요 녀석하고 맞춰주면 인공위성의 속력 구하고 탈출 속력 구하고 다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간단해. 그러니까 너저분하게 퍼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외우지 말고 특히 그 시험 볼 때 원운동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요거는 종이에다가 한 3번 정도만 선생님이 유도했던 것들 꼭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운동 관련된 문제 무슨 용철 나오고 진자 나오고 되게 막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원운동으로 다 귀결시켜 버리면 되게 단순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해서 여기까지 원운동 관련 총정리를 했고요. 자, 사실은 이제 이 단원에서는 단진자와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건데 그 진자의 주기 부분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한 겁니다. 주기는 이제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선생님 설명했죠. 그럼 단진자 역학적 에너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보면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이 여기고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이 이 양쪽 두 군데입니다. 양쪽 끝부분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앞서도 말했지만 이 중진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잡아당기는 게 장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끝부분 두 개 끝부분은 용철로 따지면 최대 장전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맥스인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전이 풀리면서 어떻게 돼? 이 지금 복원력이 일을 하는 거잖아. 포텐셜 에너지가 다 이제 풀리면서 이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걸로 한 칸 넘어갔어. 이렇게 돌아오면서 한 칸 넘어가면 다시 운동 에너지 일부가 다시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아예 여기는 100% 운동 에너지로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요 끝부분이 100%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하점에서 진자의 속력을 구하는 거는 포텐셜 에너지가 100%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그러한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요 그림 옆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떻게 해서 유도되느냐.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중력에 의한 효과잖아요. 중력 때문에 이렇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중력이 여기에서 지금 이만큼 이제 장전돼 있다가 중력이 잡아당겨서 얘가 이만큼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치에서 이만큼까지 요걸 이제 H로 놨죠. H만큼 중력이 이랬다. 그걸로 보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이 상태에서 정지했다고 하면 운동 안 하고 있다가 운동 에너지 없다가 mg라는 힘으로 처음에 여기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전체 요 길이가 L이죠. 여기가 L이니까 여기도 전체적으로는 L이에요. 그렇죠? L에서 L 코사인 세타가 여기 이제 여기 요 세타에 요 마주 보는 여기 바로 보는 거 말고 여기 반대. 요 L 코사인 세타만큼 뺀 게 H잖아. 그러니까 요 운동 안 하다가 mgH만큼 했으면 얘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운동 에너지가 변해요. 이제 요 얘기인데 이걸 진자에서는 그냥 표현만 한 거지. 0에서 mg 그다음에 요 h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l 빼기 어떻게 돼? 요것만 구하면 l에서 l 코사인 세타만 빼면 되죠. 코사인 세타. 됐죠? 그게 운동 에너지로 변해요. 이 얘기입니다. 그럼 m이라는 거 없애버리고 2일로 넘어가죠. 그쵸? 그럼 2g 그 다음에 l도 여기서 보면 빼줬네요. 그래서 2g에다 l 공통점을 빼주면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바로 v 제곱이 되니까 요 제곱이 없어지면 루트 씌워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그때 외우지 말고요.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바로바로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주기 부분은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거 봤을 땐 바로 이걸 떠올려야 돼요. 아,
중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간이 짧아지는구나. 주기는 제자리에 빨리 돌리려고 하니까 길어지면 중력과 반대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구나.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물리적인 마인드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누가 그러냐고요? 그냥 내가 그러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냥 혼자 그렇게 공부했었거든요. 자, 아무도 그렇게 안 가르쳐 줬었어. 한번 해봐. 도움 많이 될 거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과 일의 전환에 대한 거,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 부분은 심화 내용이 필요한 친구들은 연력학 법칙, 털 물리학 원. 이게 선생님 수염의 털의 의미도 있지만, 물리학을 털어보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쨌든 자, 연력학 법칙 1, 2 보면 완벽하게 해결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온도라는 게 연력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뭐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선생님 정의를 여기서 소개할게요. 물체를 구성하는 분자들 있죠. 항상 물리학은 에너지를 다루는 거예요. 이 수많은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다 다양할 거란 말이야. 그거를 평균 내서 단 하나의 숫자로 나타나는 게 온도기 때문에 이 물리학자들은 온도라는 거에 그냥 사죽을 못 쓰는 거야. 환장을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이 복잡한 걸 숫자 하나로 나타낼 수 있어. 50도보다는 100도 하면 얘네들의 운동이 훨씬 더 심하구나, 2배 심하구나,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이 온도를 여러분 첫 번째 그냥 읽어보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섭씨 몇 도, 뭐 이렇게 맨날 흔하게 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지표라는 거 꼭 알아두고, 마치 이런 거야. 각각의 사연들이 다 있지. 근데 이거를 그냥 단 하나의 숫자로 얘네들은 몇 도, 그럼 얘들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큼, 이게 딱 나오는 거거든. 마치 뭐라고 선생님 비유하냐면 나이 같은 거야. 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삶을 막 그냥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데, 나이가 다 하나의 숫자로 너 몇 살이야? 그러면 20살이야. 그러면 대충 얘는 이렇게 살아왔겠구나. 지금까지 세월을 한 방에 끝내주는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온도라는 지표를 여기서는 이 연력학 부분에서는 온도 지표라는 거를 잘 활용하면 되겠고요. 비열과 열용량도 뭐 말 되게 많은데, 열적 성질을 그냥 숫자로 나타내는 거야. 이것도 숫자로 한 방에 나타내는 거고, 열용량은 이 열적 성질에다가 질량이란 게 뭐야? 양적인 성질을 숫자로 나타낸 거거든. M은 뭐 20kg. 이거는 뭐냐면 얘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덩어리가 20만큼 있다 얘기야. 얘보다 100kg 그러면 어휴, 덩어리가 더 많구만, 육덕지구만, 이 얘기거든. 그러다 열적 성질에다가 덩치까지, 우리 질량, 그래서 여기 질량까지 한 번에 그냥 양으로 그냥 퉁쳐버리자 한 게 바로 열용량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고. 자, 열평형이라는 것은 두 물체가 이렇게 접촉하고 있으면 얘들이 서로 운동 에너지가 다르죠. 그러면 열이라는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얘네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같아질 때까지 열이 이동한다. 그래서 이게 열평형에 대한 내용이고, 그때 이동하는 열의 양은 준 녀석이나 받은 녀석이나 똑같다, 그 얘기야. 왜냐, 어떻게 되냐면 열을 주고받으면서 같아질 때까지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내가 친구한테 1,000원 주고 2,000원 주고 3,000원 주고 4,000원 주고 5,000원 줬어. 그럼 얘가 더 이상 이제, 그래서 처음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다르다가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줬더니 쉽게 말하면 얘네들의 재산이 같아졌어. 동등해졌단 말이야. 그럼 내가 준 양 얼마? 5,000원 줬잖아. 그럼 친구 얼마 받았어? 5,000원 받았다 이거야. 단순히 이거야. 물론 외부가 있으면은 수수료가 뛰어가는 애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손실되거나 그러는데, 우리 고교 과정에서는 단 외부와의 열출입은 없다 해가지고 5,000원 줬으면 그 친구는 반드시 5,000원 받았다는 거야. A와 B 관계에서 C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 수수료를 뛰어가고 무슨 이제는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뭐 험한 꼴 보시겠어요? 이런 돈 받아내는 사람들 안 들어온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때 이동하고 받은 열량은요, 이걸로 나타내는데, 이게 뭐냐면 비열이거든요. 열적 성질이에요. 그리고 질량, 그리고 온도 변화인데, 이거는 열의 양이잖아. 가스비 계산하는 거예요. 가스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라면을 끓일 거냐, 그러면 라면이라는 애의 특징이 있잖아. 라면을, 어떤 애를 몇 인분을 끓일 거냐, 그리고 뭐 완전히 익힐 것이냐, 아니면 뭐 적당히 익힐 것이냐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또 다른 거, 삼겹살을, 물질의 성질이야. 이게 열적 성질이라는 건 물질의 그 열적인 성질이니까 물질이 달라지는 거야. 삼겹살이다. 걔가 몇 인분 있는데
완전히 익힐 거야? 레어로 할 거야? 삼겹살은 레어로 하면 안 되죠. 설사합니다. 그런 거지. 스테이크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애를 그리고 얼마만큼 있는데 몇 인분 있는데 걔를 얼만큼 익힐 거야 해가지고 그때 총 들어간 양이 가스비다. 그게 열량이에요. 얘네들을 묶어서 통친 게 열 용량이 되는 거고. 당연히 여러분 물을 끓이는 거랑 쇠젓가락 불에 대는 거랑 누가 빨리 뜨거워져? 누가 빨리 뜨거워져? 쇠젓가락이 금방 뜨거워지지. 그런 애들이 비열이 작은 거야. 응? 큰 거, 무조건 큰 거를, 등치 큰 거를 숫자 크게 하잖아. 그리고 이 숫자가 커지면 어떻게 돼? 1짜리보다, 자, 비열이 1짜리, 그 다음에 질량이 뭐 5인분,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100도라고 똑같이 해보는데, 5인분짜리 100도인데, 물은 예를 들어서 이게 7이야. 그럼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7배 가스가 더 들어간다. 그 얘기거든. 그냥 숫자가 큰 게, 그거 양 크면 크게 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연력학 법칙이죠. 연력학 제1법칙은 이 열량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선생님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요거 꼭 여러분 확인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연력학 법칙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먹고, 자, 이게 먹은 양이에요. 먹고, 열량이잖아. 여러분, 뭐 칼로리 소모한다. 그게 열량이야. 열량 100kcal. 그거 먹은 거야. 그리고, 운동하고, 일한 거잖아. P, 델타, V로 표현합니다. 요게 FS의 유체적인 표현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먹고, 운동하고, 남은 양이 살찐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많이 먹고 운동 적게 하면 살 많이 찐다. 적게 먹었지어도 운동 안 하면 적게 먹은 양이 다 살로 간다. 이건 뭐가 어렵냐고 이게. 선생님 자세히 설명 여기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특히 그 그래프로 그냥 여러분들 난리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 꼭 확인하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내부 에너지를 하나 생각하면 내부 에너지 역시 이런 경우 분자들의 이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상기체를 다루잖아요. 유체에서는 그때는 이상적인 기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뭐 인력이나 이런 건 다 없애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없고 오로지 운동 에너지만 정의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이제 다 유도했었거든요.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력학 법칙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 기본 개념을 통해서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좀 보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5단원에 대한 마무리 할 거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